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발성치료사이자 메디컬 보컬 트레이너 안대성입니다. 이번 주제는 생각을 바꿔야 목소리가 바뀐다입니다. 앞의 영상에서 5I 기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5I 기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앞의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성법을 5I 기법에 어떻게 대입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발성에 어떤 문제가 있어? 라고 이제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성대 접촉률이 잘 안 돼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성대 접촉률이 부족한 이유는 뭐니? 라고 제가 또 물었을 때 대부분의 경우 자기는 힘이 부족하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왜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본인은 노래 부를 때 계속 떨린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죠. 힘을 과도하게 줄 때도 우리의 신체는 불균형으로 인해서 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래 부를 때 힘이 부족한 거일 수도 있고 애초에 힘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치료했던 목소리 떨림 환자 중에서는 불필요한 힘 때문에 몸의 긴장이 과도하게 일어나가지고 떨리는 경우가 있었고, 불필요한 긴장과 힘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당일 개선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후대의 위치가 높거나 호흡이 불안정하거나 떨리거나 발성의 포커스가 뒤쪽에 형성되거나 하는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이것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5I 기법을 통해서 문제를 다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5I 기법을 통해서 질문의 중요성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좋은 답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누군가가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테크닉을 배워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할 경우에는 어떤 테크닉을 배워야 할까 보다 왜 편안한 목소리가 나지 않지? 왜 목과 몸에 불편함이 느껴지지? 라는 질문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비음이 심한 경우에는 콧소리를 빼기 위해서 어떤 테크닉을 배워야 될까? 이러는 걸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콧소리가 심한 원인이 무엇이지? 이게 질환의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음색의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컨트롤을 지금 잘 못하는지, 그런 질문들을 해야 되겠죠. 호흡을 강화시키려면 어떤 테크닉을 배워야 되지? 라는 질문보다 노래에서 호흡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지? 호흡을 효율적으로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들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성대 접촉률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테크닉을 써야 되지? 이런 질문 대신 성대 접촉률이 높으면 과연 노래를 잘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성대 접촉률만 높고 노래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성대 접촉률을 왜 내가 집착을 하게 되는지 그 질문부터 먼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노래를 부를 때 호흡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폐활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내가 호흡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지 이런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겠죠. 아니라면 노래 부를 때 호흡이 많이 필요한지 이런 질문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호흡이 짧은 경우에는 발음에서 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위의 사례처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있어야 결국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방식이 다른 프로그램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고정관념을 버리고 스스로 답을 찾는 것에 있습니다. 발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한 가지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나는 원리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겠죠. 이러한 눈을 갖기 위해선 5I 기법을 통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계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소리가 바뀌고 소리가 바뀌면 음악이 바뀌게 됩니다. 발성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메디컬 보컬 트레이너 안대성이었습니다.